한국의 한 스타벅스 안역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로 향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도착한 뒤에도 진정이 되지 않는 듯 초조하게 있었는데요. 그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게 된 신기한 장면 때문에 스스로 놀라운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작은 소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나예요. 세계적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한국에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류를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연극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 방문해 음악이나 연극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었거든요. 주위를 보더라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거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한국 여행을 통해 더 풍요로워지는 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이탈리아만큼이나 오래되었기에 한국이 지닌 독특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에 대해 둘러보고 영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6시간의 비행기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희 몸이 상당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이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앉아서 있어야 했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잠을 자는 것 역시 눈을 감고 있을 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요. 좁은 좌석과 제한된 공간의 불편함은 물론 비행기 공기의 건조함으로 피부 상태도 푸석해졌죠. 이런 불편함들이 저희 몸 상태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숙소에 들어가 반나절 이상 꼼짝하지 않고 잠만 자고 싶을 정도였죠.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공항 내부의 쾌적한 모습 때문에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인천공항 바닥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벽에는 어떤 자국이나 얼룩도 없었죠. 이탈리아에서는 간혹 노숙자들이 지나다니며 손자국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공항 직원들은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 같은 여행객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절한 공항 내 직원들이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죠. 긴 비행으로 쌓인 피로와 불편함, 그리고 예민해진 기분은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평온하고 평화로운 기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도착했던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이대로 숙소에 들어간다면 식사가 애매해졌거든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문 여는 식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공항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갈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 캐리어를 식당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는 식당 밖에 내놓고 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공항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캐리어를 식당 밖에 두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럿이 온 경우라면 돌아가며 식사를 하고 짐을 지킬 수 있겠지만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요. 캐리어를 밖에 내놓으면 누군가 제 캐리어를 훔쳐가는지 지켜봐야 하니까 식사를 편하게 즐길 수조차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캐리어를 밖에 누워서 누군가 그것을 가로챈다면 제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달아날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캐리어를 밖에 놓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공항 내부의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나 별도의 보관소를 찾아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알아보러 가기도 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 한국인 무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끌고 가던 캐리어를 밖에 놓고 식당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은 캐리어 따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캐리어가 잘 보이는 쪽에 앉은 게 아니라 식당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국인 무리도 캐리어를 식당 밖에 놓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전 공항 내부는 순찰을 많이 하니까 안전 관리가 된다고 상황을 이해하려 했죠. 그리고 저 역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식당 밖에 두고 말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결정했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라 생각했죠. 솔직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젠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의 심정은 모험에 가까웠답니다. 땅에 들어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다채로운 색상의 야채들이 가지런히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색감을 맞추는 게 신기했죠. 한국인들은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데 맵다면 간장에 비벼도 괜찮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숟가락에 조금 벌어 맛을 보았는데 처음 먹어보는 매운맛에 깜짝 놀랐죠. 하지만 독특하고 맛있는 경험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추장 반 간장 반을 넣어 간을 낮췄는데 정말 맛있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중간중간 식사를 하면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식당 밖에 있는 캐리어에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오고 어느덧 저도 모르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면서 캐리어 존재를 잊고 있었던 터라 식사가 끝나고 캐리어를 찾으러 갈 땐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캐리어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전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꼭 공연할 때 소재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렸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청결 상태에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 바닥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윤기가 흐르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죠. 변기와 세면대도 깨끗했고 심지어 소독까지 된 상태였어요. 화장실 내에는 지저분하게 놓인 쓰레기나 이물질도 없었고 공기 역시 상쾌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피곤했던 저는 어느새 한국공항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공항 화장실 안에 휴지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당연히 휴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변기에 앉아서 사용하기 적절한 위치에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전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개그 소재로 이탈리아와 한국의 느낌들을 풍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환경이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공항 밖으로 버스를 타러 가면서 제 마음은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한국이라면 정말 많은 소재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공항 안이 쾌적하고 따뜻해서인지 밖에 찬바람들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타일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제 앞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볼 때 사람은 없는데 캐리어가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분명 버스 정류장인데 사람은 없었어요. 캐리어의 색상이나 모양이 모두 다른 걸로 보아 한 사람의 캐리어도 아니었죠. 예전에 TV에서 태국에서는 은행 같은 관공서에서 줄을 설 때 사람이 아니라 신발이 대신 줄을 선다는 걸 본 적 있었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자신의 신발을 대신 줄 세운다는 조금 신기한 내용이었는데요. 태국은 가난한 나라로 비싼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는 다르잖아요. 가방 자체의 가격도 있는데 가방 안에는 옷뿐만 아니라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정말 소중한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았지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의문이 드는 마음에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줄로 서 있는 캐리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알아요. 공항 안에서 식당 밖에 있던 캐리어를 가져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공항에 막 도착한 이탈리아인인 제 기준은 그건 공항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어쩌면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도둑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건 가져가라고 선전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가방들의 주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리 잡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건 저 같은 외국인들 뿐이더군요.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주인을 알 수 없는 가방들만 눈에 띌 뿐이었죠. 또 한 정도 흘렀을 무렵 버스가 도착했는데 어디선가 가방 주인인 한국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줄지어 차례차례 버스에 탑승했죠. 버스가 출발하고 나니 가방과 한국인들이 모두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더군요. 제 걱정과 다르게 아무도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훔쳐간 사람도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방을 지키던 저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만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뿐이었죠. 이런 놀라운 상황들은 한국에 4일 머물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내 것이 아닌 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건 국민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부럽더군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도 당연히 안 했으며 아이도 없지만 아이가 생긴다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닮은 정직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정말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이라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음료와 휴대폰, 지갑이나 노트북을 놓고 어딘가 다녀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방과 물건을 두고 음료, 주문은 물론 화장실도 다녀오죠. 이탈리아에서는 평소다방 같은 게임 물품은 당연히 지키고 있어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도둑을 경계해야 했어요. 자리를 막기 위해 가방을 빈자리에 두고 주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둑이 없다는 건 서로 믿고 예의를 갖추는 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 역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사실 고가이고 저는 해외에서 여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다면 비용적인 면도 무시 못하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여행 나흘 정도 접어드니까 저 역시도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로 돌아가 다시 작품을 써야 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그 감정을 좀 더 진솔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익숙한 듯 음료수를 시킨 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리고 유튜브를 감상하다가 화면을 정지한 채 음료와 핸드폰을 내버려둔 채 화장실로 이동했어요. 그때 아마 저를 본 한국인이 있었다면 제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라 밝히지만 그건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미 공항에서 한국은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양심 있는 정직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경험했죠. 그리고 한국에 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직접 눈을 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로 저에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영상을 보다 멈추고 급한 듯 화장실로 이동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화장실로 이동하는 제 속마음은 상당히 뿌듯했어요. 누가 봐도 한국에 처음 여행 온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 내가 무슨 객기를 부린 건가 싶었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가 핸드폰을 가져간다면 CCTV 있더라도 찾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화장실 문을 잡았다가 인해 놓았어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아온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 문화 중 일부로 이미 당연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공항이나 동네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타인의 물건은 손에 대지 않는 한국 사람들 전 그들을 믿어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게 저에게 몇 년 같은 몇 분이 지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음료와 핸드폰은 그대로 있었고 주위 테이블 중 몇몇 테이블은 사람이 바뀌어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는 도중에도 제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전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한국 여행하는 것 중 가장 짜릿했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양심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에 이야기를 하다가 음료를 쏟았는데 화장지를 가져다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이탈리아에서는 음료를 쏟더라도 닦지 않고 휴지 뭉텅이를 올려놓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테이크아웃해 밖으로 나가버리죠. 전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통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문화는 이탈리아에도 도입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인식과 습관이 바뀌는 건 오래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공연으로 조금씩 시작한다면 그 영향력으로 한국처럼 정직한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